자, 2장의 기술 검토 주요 내용 220절입니다. 자, 허용 전류의 결정.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케이블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전선의 허용 전류는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즉, 공사 방법에 따른 온도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감소 계수, 즉 그거를 저희가 보정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자, 허용 전류 선정 시 저감 계수의 적용입니다. 동일 배선의 다수의 공사 방법이 적용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100m의 거리가 있는 경우 90m를 트레이로 하고 10m를 지중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혹한 조건인 지중 10m의 공사 방법의 저감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IC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악의 공사 방법의 저감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전기실에 많이 쓰는 케이블 트렌치 공사가 있습니다. 케이블 트렌치 공사는 잘못하면 케이블 트레이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케이블 트렌치 공사는 보시는 것처럼 공사 방법 B1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E나 F, 케이블 트레이 방법을 설명을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주위 온도의 적용 기준은 공기중 같은 경우 30도 또는 40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안전공사 사용점검사 지침에서는 30도를 적용하고 만약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40도를 적용하게 되면 허용 전류 감소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동기의 케이블 선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설비의 설치 방법입니다. 저희가 A부터 B, C, D, E, F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이런 약어 정도는 가볍게 저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공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 공사 방법이 케이블 트레이입니다. 케이블 트레이를 약속을 합니다. E 또는 F. 그래서 단신 케이블인 경우는 E, 다신 케이블 경우는 F.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을 보고 케이블 트레이에 다심 케이블이 포설이 되어 있다 하면은 F 조건으로 선정을 합니다. 또 하나, 앞서서 케이블 트렌치, 사실 케이블 트렌치는 케이블 트레이에 준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기준에서 지중 전기실 바닥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렌치는 E나 F의 적용이 아닌 B의 공사 방법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도 단심과 다심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하면은요,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E나 F가 가장 높고 B 같은 경우 E나 F에 비해서 굉장히 저감 계수가 적용돼서 허용 전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정 계수, 감소 계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기중, 저희가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는 공기중이라고 하고요. 표준 온도는 30도, 지중 같은 경우 20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위 온도가 30도에서 증가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허용 전류가 감소를 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허용 전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은 케이블이라고 할지라도 온도에 따라서, 즉 똑같은 케이블을 추운 계절에 사용을 하게 되면, 즉 뭐 극지방 같은 데 사용하게 되면 허용전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적도 같은 동남아시아에 적용하게 되면 허용전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겨울과 여름이 혼재를 합니다. 그 경우는 어떤 조건이다? 악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도를 적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ELP의 지중 매입 같은 경우는 지중 기준으로 20도를 적용하여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 회로수. 자, 이 부분은 케이블 트레이에 여러 가지의 전선, 케이블이 포설된 경우 저감 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케이블 트레이를 쓴다는 얘기는 케이블이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9가닥까지는 저감 계수가 1부터 시작해서 쭉 감소가 됩니다. 얼마까지? 0.7까지 감소가 됩니다. 이 얘기는 제조사에 나와 있는 카탈로그의 허용 전류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케이블 트레이에 9가닥 이상이 포설이 되었다라면 그 감소 계수가 0.7 또는 뭐 0.78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심 케이블인 경우
동일합니다. 덕트 밀착인 경우는 저희가 ELP에 케이블 시공을 하게 되면 사실 거리를 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착으로 보고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똑같은 경우에도 케이블 수가 많아지면 허용 전류 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격을 하게 되면 허용 전류가 증가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 방법에 따른 감소 개수입니다. 트레이 단수가 증가될수록 1단, 2단, 3단 증가될수록 감소 개수가 증가합니다. 즉 허용 전류가 감소한다. 조건이 악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케이블 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트레이는 많게 되면 서로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케이블이 많고 단수가 많으면 보존 개수가 증가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아주 가볍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기 또는 간선 부하에 적용하는 케이블의 단면적 선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은 KC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크게 바뀐 조건이 없습니다. 원래 기존의 판단 기준 또는 내선 기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허용 전류보다 커야 한다. 또는 허용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도체의 온도 상승, 기동 시 또는 온도 상승 이런 조건은 KC와 무관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합니다. 여기서 조금 KC에서 바뀐 부분이 바로 2번입니다. 보호 장치와 보호 협조 검증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차단기와 케이블에서 일단은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차단기의 허용 전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케이블의 열화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6번 조건에 의하여 전선을 선정했다고 할지라도 차단기 용량이 커지게 되면 케이블도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와 케이블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기 용량보다 큰 케이블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존 판단 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전격 전류보다 큰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게 스텝 1입니다. 스텝 2는 스텝 1, 3, 4, 5, 6에 의해서 선정된 케이블 플러스 보시는 것처럼 전격 전류가 44일 경우 차단기의 용량이 63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케이블은 63보다 반드시 큰 케이블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존의 케이블보다 차단기가 큰 경우도 현장 시공 사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차단기보다 케이블은 반드시 허용 전류가 커야 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격 전류가 40다라고 가정을 하면 차단기는 44보다 큰 차단기 용량을 쓰고 케이블은 이 차단기 용량보다 큰 예를 들어서 10스퀘어 같은 경우 허용 전류가 65라고 하면 그걸 써도 되고요. 또는 16스퀘어 같은 경우 뭐 72A 정도 합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저희가 차단기 용량 선정을 잘못해서 차단기 용량이 100으로 커졌다라고 하면 케이블이 25스퀘어 또는 35스퀘어로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차단기의 용량이 커지지 않게끔 적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동기 운전 시 허용 전압 강화 고려는 상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 부분은 케이블 기존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기에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전압 강화 기준은 고압이냐 저압이냐 거리가 120m 이하냐 200m 이상이냐에 따라서 5%, 6%, 7%로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변경된 KEC에서는 이렇게 저압인 경우와 고압인 경우로 나누어서 전압 강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투나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투투나인의 경우 고압 이상입니다. 이 경우 조명의 경우는 6%, 기타로 얘기하면 조명을 제외한 전부.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하에 가장 많이 쓰는 전동기의 경우 전압 강화가 얼마다 8%까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동시 또는 기동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을 고려한 단면적은 상기처럼 계산이 되고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지만 기존 법규에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정을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6초 정도로 만약에 기동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케이블 같은 경우 이렇게 17초, 44초까지 견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특수한 부하가 아니면 이 스텝 6 때문에 케이블이 커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검증은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결과식입니다. 자, 차단기를 5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차단기가 선정이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6가지 조건입니다. 1번, 전격 전류보다 커야 된다. 2번, 차단기보다 커야 된다. 3번, 기동 전압 강화, 돌입 전압 강화보다 커야 된다.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된다. 돌입 전류보다 커야 된다. 열적 상승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6가지를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결과식을 예시로 들어보면 10스퀘어, 16스퀘어 또는 6스퀘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을 경우 가장 큰 16스퀘어를 선정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CCB 선정 시 고려사항 중요한 겁니다. 시공업체 입장의 기준에서는 예전처럼 차단기가 2배, 3배씩 커지게 되면은요, 케이블이 정상적인 용량보다 2배, 3배 이상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이도 커지고 파이프도 커지고 인건비도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사에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 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설계에서만 적용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설계에서 적용을 한 부분을 공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전 방식으로 전격 전류보다 2배 또는 3배가 커지게 되면 케이블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사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 1번과 2번, 4번, 5번 경우는 기존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냐 바로 3번입니다.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4단계 용량 산정이 예전에는 전격 전류보다 2.5배 내지 3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동기의 기동 시간에 따라서 또는 기동 전류에 의해서 트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유 있게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여유 있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단기 메이커에 따른 규약 동작 배율을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서 전격 전류와 기동 전류까지 고려해서 딱 맞는, 즉 이 부하는 기동이 5초를 요한다라고 하면 5초에만 5초 기동에 차단기가 동작되지 않는 최소 용량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C로 적용을 하게 되면 MCCB 용량이 기존 판단 기준의 용량보다 한 단계 내는 2단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블도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예전에는 차단기 용량의 2배 내지 3배를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동 전류에 동작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차단기 용량을 2.5배 내지 3배로 크게 하게 되면 전동기가 기동할 때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부하의 기동 시간을 확인하고 기동 전류를 확인해서 여기에 딱 맞는 차단기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딱 맞는 차단기 용량이 메이커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즉 동일한 부하에서 현대 차단기, LS 차단기, 비슈 차단기에 따라서 차단기 용량이 각각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저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기존에는 판단 기준의 조건이 위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전격 전류보다 큰 차단기 용량을 산정하고 이 차단기 용량보다 큰 케이블을 선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KC에서는 1.45라는 부분. 자, 제가 1.45를 1편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자, 회로의 설계 전류가 전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보다 큰 차단기를 사용하고 이 차단기보다 큰 케이블을 선정하게 되면 차단기는 전격 전류의 130%에서 1시간이면 동작을 하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 145%까지 열화 없이 견딥니다. 그래서 요 조건, 기존에 있던 판단 기준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KC 조건도 대부분 만족을 하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전격 전류가 44A인 경우 예전에는 이것을 100A 정도의 차단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굉장히 커졌는데 KC를 적용하게 되면 44보다 큰 차단기를 선정하고 그렇게 되면 50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보다 큰 케이블을 산정한다. 이때 차단기는 130%의 1시간인 경우 차단이 되고 케이블은 145%의 1시간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보호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케이블이 1시간 정도까지는 열화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일반적인 설계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22kg의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때 허용 전류는 보통 2배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4A인 경우 기존에는 한 2.5배, 3배 정도로 설계를 해서 100A의 차단기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을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단기가 100A이기 때문에 이때 케이블은 16스퀘어를 적용했는데 16스퀘어의 허용 전류가 72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72A는 전격 전류보다는 크지만 차단기보다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나? 차단기보다 큰 35스퀘어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16스퀘어를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원래는 인정이 되면 안 되는데 인정이 된 부분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즉 차단기 용량이 커지게 되면 케이블도 이 차단기 용량보다 반드시 커져야 된다. 이 부분을 실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kg 전격 전류는 2배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조건은 삼상 380V 기준입니다. 자, 이때 차단기는 약 2.5배인 75A를 썼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10스퀘어 정도 썼습니다. 10스퀘어의 허용 전류는 54A, 즉 30A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단기의 75A보다 10스퀘어의 허용 전류가 작다. 그래서 10스퀘어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얼마로 가야 될까요? 차단기 75A보다 큰 25스퀘어를 가야 됩니다. 그럼 얘는 10스퀘어가 아니고 25스퀘어를 적용해야 된다. 즉 차단기 용량을 예전 방식대로 2.5배, 3배로 하게 되면 케이블 용량이 2배, 3배로 커지게 돼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스텝 1부터 6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동기가 22kg의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V분의 P로 계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전격 전류는 2배 정도가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기동 시간을 예전에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하는 기동 시간이 몇 초냐? 그럼 4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동 전류는 뭐 7배 또는 8배가 나옵니다. 자, 이때 스텝 1에서는 차단기 용량은 전격 전류보다 큰 차단기, 케이블은 차단기보다 큰 케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만족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스텝 2는 자, 이때 스텝 2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차단기는 50, 케이블은 50보다 큰 10스퀘어를 써서 54A로 적용한 경우 차단기는 1.3배의 1시간이 지나면 동작을 됩니다. 그래서 65A의 전류가 1시간이 흐르면 동작을 한다. 자, 케이블은 54A 전격 전류의
1.45배, 즉 78A. 케이블은 78A까지는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단기는 65A에서 한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차단기와 케이블의 보호 관계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스텝 3. 보시는 것처럼 규약 동작 배열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약 동작 배열에 따라서 부하는 일정한데 차단기 용량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규약 동작 배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동기 기동 시간입니다. 기동 시간을 앞서서 4초라고 가정을 했으면 50%의 여유를 줘서 6초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LS 산전의 수술 모델입니다. 자, 이 부하의 기동 시간은 6초입니다. 6초일 때 그래프를 쭉 따라서 가면 이때 규약 동작 배율은 5.8이 나옵니다. 근데 이 5.8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모델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5.8을 분모에 넣고 전격 전류를 넣고 기동 전류를 넣으면 55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44A의 전격 전류에 100A 정도를 썼는데 왜냐? 기동 전류에 동작하지 않게. 이 KC에서는 그 기동 전류와 기동 시간을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하게 차단기를 작게 선정해야 됩니다. 자, 이 차단기의 특성은 55A 이상만 선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60A가 될 수도 있고요. 63 또는 65A 메이커와 모델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55A보다 큰 차단기를 선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KC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자, 동일한 시간입니다. 자, 차단기 제조사에 따라서 동일한 시간 6초, 즉 전동기의 기동 시간이 6초인 경우, 자, LS 산정과 현대중공업의 차단기의 특성을 비교하겠습니다. 6초일 때 규약 동작 배율이 5.8, 5.2, 5.5 이렇게 각각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다르게 산정이 되면 차단기 용량이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0A가 선정이 됩니다. 두 번째 메타솔 같은 경우 60A, 현대 같은 경우 63A, 즉 전격 전류는 44A고 기동 시간은 6초인 경우 차단기가 이렇게 50, 60, 63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 같은 경우 10스퀘어, 16스퀘어, 16스퀘어 이렇게 달리 선정이 됩니다. 즉 차단기의 기능에 따라서 케이블이 각각 다르게 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메이커를 기동 시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4초, 6초, 10초로 변경되었을 경우 자, 분모가 바뀝니다. 4초일 경우는 7.5, 6초일 경우는 5.8, 10초일 경우는 4.3인 경우 그 숫자를 분모에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4초인 경우는 오히려 전격 전류보다 작은 40, 50, 80이 나옵니다. 즉 기동 시간이 길어지면 차단기 용량이 커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요. 기동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기존 판단 기준에 의한 차단기 용량 상정 방법은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니 대략 10초 정도를 보고 차단기 용량을 키웠다. 하지만 변경기 KC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부하에 맞는 기동 시간을 고려하여 각각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 사례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종합시스템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술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자 보시는 것처럼 전압 강화는 몇 프로냐 또는 기동 배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동 전류는 얼마냐 또는 기동 시간은 몇 초냐 6초, 4초, 10초 이때 역률은 얼마냐 20% 기동 방식은 직입 기동이냐 Y델타냐 리액타냐 이런 숫자를 넣게 되면요 차단기와 케이블의 용량 선정이 굉장히 편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 도서로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넣게 되면
차단기 또는 케이블이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전보호 체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전보호 체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의 가장 본질이 되겠죠. 저희가 전기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 즉 사용경 검사를 받고 준공이 됩니다. 이후에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저희가 시공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즉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본보호란과 고장보호가 있는데요. 자, 기본보호는 무의식적으로 접촉하지 않게끔 판넬을 놓거나 이격을 하거나 외함을 놓거나 하는 부분이고요. 고장보호는 보시는 것처럼 차단기의 자동 차단 또는 2급 기기, 2급 기기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걸 말씀드리면 되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포트, 그게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절연이 있고 외피에 이중 절연이 되어 있어서 안에 내부에서 조금 누전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만지는 케이스에서는 절대 그 누전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선택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혼합 복합해서 적용해라. 즉 감전 보호의 본질은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 조건이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동기라고 가정하고요. 전동기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또는 H빔 또는 철근, 철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접지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접지가 되어 있는데 과연 접지되어 있는 부하끼리 또는 노출 도전성 부위끼리 추가적 본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결론을 내리면, 자, 저희가 공통 접지 또는 통합 접지 계통에서 부하의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0.4초 이내에 동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상으로 임피던스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하와 부하 사이에 양팔이 양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죠. 즉 2.5m 이내인 경우 A와 B를 추가적으로 본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만약에 본딩을 안 하면 감전 전류, 저희가 알고 있는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즉 전동기 to 전동기 간의 2.5m 또는 H빔 to H빔 사이의 간격이 2.5m일 경우에는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 계통에서 차단기가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0.4초 이내에 차단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회사에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해줄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 시공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TN 계통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통접지, 통합접지 계통입니다. 자, TN 계통의 자동 차단 감전 보호는요, 일반적으로 전등 또는 전열회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정상적인 전동기의 기동 시에도 약간의 누설 전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오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동기 부하에는 누전 차단기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MC12를 설치하게 되는데 MC12를 설치해서 자동 차단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즉 KC에서 말하는 감전 보호란 ELB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MC12를 설치했을 경우 전격 전류보다 큰 지락 전류가 순시 동작이 가능한지, 즉, 자, 결과적으로 보시면 50A 차단기에 어떤 계통의 지락 전류를 계산했더니 573만 평가 나왔습니다. 이때 MC12의 전격 전류 50입니다. 그러면 11배의 전류가 흐릅니다. 11배의 전류는 굉장히 큰 기준이죠. 11배가 뭐냐? 계통에서 지락 사고가 났을 경우 지락 전류가 11배가 흐른다. 무엇보다? 차단기보다. 자, 그렇다면 11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차단기의 동작 특성에 의해서 순시 동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MCCB 같은 경우 통상 조금은 메이커마다 틀릴 수가 있지만 10배 이상의 고장 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을 한다. 즉 감전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TT 계통입니다. TT 계통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개별 접지 또는 단독 접지입니다. 앞서 방금 설명드린 똑같은 계통에서 TN 계통인 경우 고장 전류 즉 삼상 단락 전류가 아닌 일선 지락 전류가 500이 나와서 전격 전류보다 11배의 전류가 흘러서 순시 동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MCCB로도 감전 보호가 된다라는 걸 보증을 했습니다. 자, TT 계통, 개별 접지 계통에서는 지락 전류가 14A가 나와서 50A 차단기에 14A의 지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고장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의 감도를 조정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통상적으로 저압계통은 TT, 단독 접지, 개별 접지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보호를 한다. 자, TN 계통에서는 MCCB로도 감전 보호가 가능하다. 자, 개별 접지, 단독 접지에서는 MCCB로 이렇게 감전 보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는 감도로 조정해서 ELB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편에서는 감전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차단기 용량이 메이커마다 제조사마다 틀려진다. 즉 어떤 메이커는 동일한 부하에서 60A, 80A, 100A 그럼 케이블도 10스퀘어, 16스퀘어, 25스퀘어 이렇게 각각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차단기 용량 선정이 시공 측면에서 케이블의 사이즈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팩터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편을 마치고요. 3편과 4편에서 나머지 사용정 검사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